현관문을 열 때마다 복이 도망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고, 집안 분위기가 작고 무겁고, 가족끼리 말다툼이 늘어나고,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하시죠? 이런 집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관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 같은 곳이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놔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현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과 복을 부르는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현관에 깨진 물건 두는 것. 여러분, 현관에 망가진 우산이나 부서진 화분 같은 것들 버려야지 하고 놔두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두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깨진 물건을 죽은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현관에 있으면 들어오려던 복이 문 앞에서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마치 병원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한 집은요. 현관에 손잡이가 부러진 우산을 3개월간 그대로 둬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 중 한 명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가족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우연일까요? 그 우산을 치우고 새 화분으로 바꾼 후 한 달도 안 되어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현관에 거울 잘못 두는 것.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데 위치를 잘못 두면 큰일 납니다. 절대 현관문 정면에 거울을 두지 마세요. 들어오는 복이 거울에 비춰져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마치 공을 벽에 던지면 튕겨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0대 박 씨 부부는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을 걸어두셨는데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더래요. 병원비, 수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죠. 그러다 거울을 옆으로 옮긴 후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어요. 오래된 적금 만기 소식, 세금 환급, 작은 상금까지 말이죠. 그러니 거울은 현관 들어서서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두세요. 절대 정면은 안 됩니다. 세 번째, 현관에 시든 꽃이나 말린 잎사귀 두는 것. 할머니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정성스럽게 꽃을 꺾어와서 현관에 두시는데 시들어도 그냥 두시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시면서요. 반드시 치우세요. 시든 꽃, 마른 나뭇잎, 죽은 식물들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특히 현관에 있으면 가족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김 씨 할머니는 현관에 말린 국화꽃을 6개월간 두셨어요. 그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꽃꽂이를 한다면 반드시 생화로 하시고 시들기 시작하면 바로 치우세요. 아니면 아예 인조꽃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현관에 어둡고 무거운 색깔 사용하기. 현관 매트나 신발장을 고를 때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만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피하세요. 현관은 밝고 따뜻한 색이 좋습니다. 베이지색, 연한 노란색, 밝은 갈색 같은 색깔 말이죠. 어두운 색은 기운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50대 이 씨 가족은 현관 전체를 검정색으로 꾸미셨어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서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가라앉더래요. 손님들도 왠지 무겁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현관 매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작은 조명을 하나 추가했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가족들 표정도 밝아지고 손님들도 집이 따뜻하다고 말하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현관에 너무 많은 물건 쌓아두기.
현관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 집들 정말 많습니다. 택배 상자, 우산, 신발, 가방,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해요. 반드시 정리하세요. 현관이 복잡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문 앞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특히 바닥에 직접 물건을 두는 건 최악입니다. 신발장이나 선반을 활용해서 정리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40대 최 씨 가족은 현관이 정말 복잡했어요. 4인 가족 신발만 20켤레가 넘었고 우산, 골프백, 아이들 장난감까지 널브러져 있었죠. 하루 종일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신발은 계절별로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 주부터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이는 성적이 올랐어요. 6번째 마이너스 현관문과 집안문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이건 집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법이 있습니다. 현관문 들어서서 바로 안방문이나 화장실 문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때는 중간에 가림막을 두세요. 화분이나 병풍, 작은 가구 같은 것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관을 어떻게 정리해야 복이 들어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 청소와 정리.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쓸기만 하지 마시고 물걸레로 닦으세요. 신발장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리하시고요. 안 신는 신발,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현관 매트도 자주 털어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더러운 매트는 더러운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쪽, 바깥쪽도 가끔 쓸어주세요. 낙엽이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막힙니다. 두 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신발 정리의 황금 규칙. 신발은 현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신발 끝이 집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밖을 향하면 복이 나가고 안쪽을 향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둘째, 신발 사이 간격은 손바닥 하나 정도로 두세요. 너무 붙여놓으면 답답하고 너무 떨어뜨리면 흩어집니다. 셋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기 순서대로 놓으세요. 작은 신발부터 큰 신발 순서로요. 이렇게 하면 발전과 성장의 기운이 생깁니다. 넷째, 계절에 맞는 신발만 현관에 두세요. 여름에 겨울 부츠를 두거나 겨울에 샌들을 두면 기운이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 조명 활용하기. 현관은 밝아야 합니다. 어두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전등이 어둡다면 더 밝은 걸로 바꾸세요. 요즘은 LED 전구도 저렴하고 밝잖아요. 아니면 작은 스탠드를 하나 더 놓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현관 왼쪽 구석, 신발장 위 같은 곳에 작은 조명을 두시면 효과가 좋아요. 따뜻한 색깔의 조명이 좋습니다. 너무 하얀 빛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에 생기 불어넣기. 현관에 살아있는 식물을 하나 두세요.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분에 심은 꽃이나 작은 나무, 공기 정화 식물 같은 거요.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세요. 선인장이나 장미 같은 건 현관에 두지 마세요. 들어오는 복을 찌를 수 있어요. 식물 키우기가 어려우시면 고급스러운 인조꽃이나 조화로 하셔도 됩니다. 단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털어주세요. 다섯 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 향기 관리. 현관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맑아집니다. 신발 냄새나 습한 냄새가 나면 바로 환기시키세요. 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방향제나 디퓨저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너무 강한 냄새는 피하세요. 은은한 라벤더나 레몬 향 정도가 좋습니다. 아니면 천연 방법으로 원두커피 찌꺼기를 작은 접시에 담아두거나 숯 한두 개를 놓아두셔도 냄새 제거에 좋아요. 6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 소품 배치의 비밀. 현관에 작은 소품들을 잘 배치하면 운이 달라집니다. 현관 들어서서 왼쪽 구석을 청룡 자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좋은 소품을 두시면 재물운이 좋아져요. 작은 화분이나 예쁜 장식품 같은 걸로요. 오른쪽은 백호 자리인데 여기는 너무 강한 기운이라 소품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현관 정면 벽에는 밝고 좋은 그림이나 글씨를 걸어두세요. 산수화나 꽃 그림, 좋은 글귀 같은 거요. 단 맹수 그림이나 무서운 그림은 절대 안 됩니다. 7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문 관리. 현관문도 중요합니다. 문이 삐걱거리거나 잘 안 열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경첩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열리도록 하세요. 문짝도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하시고요. 문고리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두세요. 문고리가 더러우면 손님도 꺼려하고 기운도 탁해집니다. 현관문 바깥쪽에 있는 우편함이나 표찰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녹슬거나 더러우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8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계절별 현관 관리. 계절마다 현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봄에는 밝은 색깔 소품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노란색이나 연두색 같은 새싹 색깔이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소품들로 바꾸시고 습기 관리를 잘 하세요. 제습제를 놓거나 자주 환기시키시고요. 가을에는 따뜻한 색깔로 바꾸세요. 주황색이나 갈색 계열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어둡지 않도록 조명을 밝게 하고 따뜻한 느낌의 소품들을 두세요. 9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에서의 마음가짐. 현관을 드나들 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나갈 때는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기겠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고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도 정성스럽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벗어놓지 말고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으시면 마음도 정리되고 기운도 맑아집니다. 10번째 해결법 마이너스 현관 정리의 지속관리. 한번 정리해놓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효과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현관 상태를 한번 확인하세요. 신발이 제자리에 있는지 지저분한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현관 전체를 점검하세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소품들도 먼지 털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큰 정리를 하세요. 안 쓰는 신발 정리하고 소품들도 다시 배치해 보시고요. 계절마다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현관은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집의 운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현관 바닥 한번 닦고 신발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 치우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부릅니다. 현관이 바뀌면 정말로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집에 행운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